안녕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습관, 시니어 건강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피곤하다.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몸이 늘 무겁고 기운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축 처지는 느낌이 계속된다. 혹시 이런 느낌을 요즘 자주 받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는 않으셨나요? 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예전 같을 수는 없지. 이제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보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정말로 지금 느끼는 이 피로가 나이 탓만일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피곤한 이 느낌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겁을 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큰 병을 단정하거나 불안을 키우려는 내용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만 넘기고 지나치는 피로 속에 숨어 있는 먼저 확인해 보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려는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피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고, 괜히 자신을 탓하거나 막연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며, 오늘부터 무리 없이 바꿔볼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약이나 시술, 특정 치료를 대신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에서 혼자서도 부담 없이 점검하고 조절해 볼 수 있는 생활 속 관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몸 상태가 조금 걱정되는 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피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 같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뀐 느낌인가요? 아니면 조금씩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계속 피곤해진 느낌인가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로가 갑자기 시작된 경우와 서서히 쌓인 경우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히 서서히 쌓여온 피로,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되는 피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하다고 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반대로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그런데 실제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뵈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하다는 말은 사실 몸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몸은 계속 회복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피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도파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쉬고 있는데도 계속 피곤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움직일 때보다 가만히 있을 때 더 피곤하다고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피로는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 흐름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피곤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몇 가지는 들으시면서 아, 이거 내 얘기다 하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잠을 오래 잔다고 해서 피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다가 자주 깨거나 깊게 잠들지 못하고
꿈이 많거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지쳐 있는 느낌이라면 몸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은 잠을 잤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쉬지 못한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도파민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로 일어날 수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눈을 떴는데도 한참을 더 누워 있어야 몸이 움직이나요? 아침부터 몸이 무겁다면 그날의 피로는 이미 밤부터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분 부족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십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피곤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피로는 혈액과 수분의 흐름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산소와 영양이 필요한 곳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해지며 쉽게 지치는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도파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물을 얼마나 마시고 계신지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커피나 차는 자주 마시지만 맹물은 거의 안 마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피로의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와 영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줄어드는 속도와 내용입니다. 밥은 먹는데 힘이 안 난다. 먹고 나면 더 피곤하다는 분들을 보면 단백질이나 전체적인 영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에너지를 만들 재료가 부족한데 계속 움직이려고 하니 쉽게 지치게 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생활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에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밤에만 깨어 있는 패턴이 반복되면 몸은 낮과 밤을 헷갈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언제 쉬어야 할지, 언제 에너지를 써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고 계속 애매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 애매함이 바로 만성 피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네 번째 도파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하루의 시작과 끝이 일정한 편이신가요? 아니면 매일 다르게 흘러가고 계신가요? 리듬이 흔들리면 피로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피로입니다. 몸은 크게 아픈 곳이 없는데도 계속 피곤하다고 느끼는 분들 중에는 마음이 지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걱정이 많거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거나 말수가 줄어들면서 마음속 에너지가 소모되는 경우입니다. 이 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채 몸의 피로로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움직임 부족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하다는 말 속에는 사실 너무 안 움직였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은 적당히 써줘야 순환이 살아나고 회복도 잘 이루어집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피로는 더 쌓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도파민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하루에 햇빛을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집 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지는 않았나요? 햇빛과 움직임은 몸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영상의 두 번째 큰 파트, 관리와 해결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부터 바로 하나씩 적용해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점은 하루 이틀 만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려고 애쓰기보다는 잠들기 전 몸이 쉬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밝은 화면을 줄이고 같은 시간에 눕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연습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도 목이 마르기 전에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입니다.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제대로 먹는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조금 더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운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안에서라도 자주 일어나 움직이고 가능하다면 짧게라도 밖으로 나가 햇빛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 관리입니다. 필요할수록 혼자만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짧은 대화라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고 웃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피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 병원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혼자서만 버티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한 상태가 몇 달 이상 계속되고 점점 심해지는 경우,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기운이 빠지고 숨이 차는 느낌이 동반되는 경우, 체중 변화나 식욕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 이럴 때는 한 번쯤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피로는 참는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대부분 나이 탓이 아니라 생활과 회복의 흐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피곤하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쉬어야 할 타이밍과 방법을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요즘 가장 피곤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습관, 시니어 건강 습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